자동차 운전학원 차량을 전투용으로 개조한 명작 테크니컬 차량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 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일제 토요타 트럭을 시작으로 수많은 현대기아 자동차들을 전투용으로 마개조한 무기, 테크니컬 차량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전쟁에 있어 기동력이란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독일이 이 내용을 몸소 보여줬죠. 이런 기동성에 미쳐버리게 된다면 종종 기이한 형태의 무기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예시로 러시아 내전, 다른 말로 적백내전에서 등장한 타찬카가 그 주인공입니다. 타찬카는 달리는 마차의 기관총을 얹은 형태로 빠른 기동성을 확보해 적은 수의 기관총으로 다수의 보병을 지원하기도 하며 기관총 사수의 생존력도 올릴 수 있었습니다. 말을 이용한 타찬카를 시작으로 정말 다양한 형태의 보병 지원 무기들이 등장했는데 제2차 세계대전까지만 해도 널리 쓰이던 자전거 기관총 부대와 오토바이 기관총 부대도 함께 등장했죠. 이런 식으로 가벼운 방식으로 무기를 만들어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타찬카 형태의 무기는 리비아 차드 전쟁에서 엄청난 진화를 거듭하게 됩니다. 서구 열강이 마음대로 긋고 나간 국경선 때문에 발발한 이 전쟁은 압도적인 물량의 기갑 전력을 보유한 리비아의 승리가 예견되었는데요. 하지만 이 전쟁은 프랑스의 픽업 트럭 지원으로 모든 것이 뒤집어집니다. 프랑스는 이때 차드에게 400대의 토요타 픽업 트럭과 함께 밀란 미사일을 지원했는데요. 토요타 트럭 짐칸에 밀란 미사일을 장착하는 것과 더불어 뒤에 기관총과 로켓포도 함께 얹었죠. 결과는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매우 강력한 서방제 미사일 덕분이었겠지만 압도적인 전력의 리비아 기갑 부대는 토요타 트럭 부대에 녹아내리기 십상이었죠. 흩어진 전차들을 트럭이 몰려가서 두들겨 패 각계격파를 하는 것은 물론 빠르게 트럭으로 침투해 보급로를 차단했습니다. 전쟁 말기에는 트럭이 국경을 넘어 리비아의 공군기지도 타격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기관총 몇 발 쏘고 온 것도 아니고 기지에 있는 모든 전투기를 박살내놓고 돌아왔습니다. 토요타의 차들을 개조해서 만든 무기들이 전차와 장갑차, 심지어 전투기도 박살내고 다니니 리비아 차드 전쟁은 토요타 전쟁으로 불리기까지 하는데요. 이렇게 토요타 전쟁이 유명해지고 나니 많은 국가 또는 단체들은 토요타 차량을 기반으로 한 기동 무기 제작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 시기부터 민수용 트럭 뒤에 M2, 대샤카, KPV 같은 여러 기관총을 얹어서 사용하는 무기를 테크니컬이라 부르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매우 아이러니합니다. 세계의 다양한 구호 기관들은 소말리아를 비롯한 수많은 분쟁 지역에 투입되는데요. 이때 기관들은 여러 군벌에게 자신들을 공격하지 말라는 명목으로 많은 뇌물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지출한 돈의 명목으로 뇌물 갖다 바침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해댈 수는 없으니 문서의 기술 지원비라는 명목으로 자금을 집행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기술이 뭔진 모르겠지만 상부에서 볼 땐 그렇게 문제가 보이지 않는 항목이었죠. 하지만 기술 지원비라는 좋은 명목의 뇌물을 받아먹은 군벌들은 이런 돈을 트럭 위에 중기관총을 얹겠다고 돈을 쓰기 시작하는데요. 이것도 기술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뇌물을 줬던 기관의 의도와는 완전 달랐을 겁니다. 어쨌든 기술 지원비로 만들어진 무기이다 보니 테크니컬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이죠. 이렇게 서서히 진화한 테크니컬은 정말 다양한 형태로 끊임없이 진화해왔는데요. 병력을 수송하거나 기본적인 기관총을 장착하는 형태부터 대공 기관포와 미사일을 장착한 형태, 로켓포를 장착해 지대지 타격을 수행하는 형태에 대전차전을 수행하는 형태까지 존재합니다. 심지어 이게 트럭 위에 올라가나 싶은 BMP-1의 포탑을 올린 모델도 존재하는데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테크니컬을 본다면 군대의 편제를 모두 다 테크니컬로 채워도 웬만한 작전은 모두 수행할 수 있어 보이죠. 근데 세상에 트럭 만드는 회사가 토요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죄다 토요타 트럭일까요? 최근엔 트럭을 제작하는 회사가 많아 별의별 트럭이 쓰이고 있지만 과거만 해도 신뢰도 있고 세계적으로 팔리면서 구하기 쉬운 트럭은 토요타 트럭이 제격이었습니다. 워낙 많이 팔린 트럭이다 보니 부품을 구하기도 중고품을 구하기도 쉽다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가 되었죠. 과거에는 조금만 쓰였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토요타 트럭은 테크니컬에 충실한 희생양이 되었는데요. 심지어 아프간 전쟁에서도 어김없이 토요타 테크니컬이 등장해 미군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CEP라는 기관은 토요타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면서 도대체 쟤들이 왜 토요타 트럭을 저렇게 많이 갖고 있고 또 미군을 공격하고 있는 건지 설명하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토요타는 저기로 안 팔고 싶어도 자기도 모르는 방식으로 흘러 들어간다면서 억울함을 토로했죠. 요즘은 우리나라가 차를 잘 만드는지 K 테크니컬들이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연장 로켓포를 장착해 운용 중인 봉고 트럭
트럭부터 기관총을 얹은 포터, 두돈반처럼 쓰이는 자동차 연습 차량 마이티 트럭을 기반으로 한 MLRS까지 정말 다양한 형태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각종 MLRS로 개조된 픽업 트럭에는 미-24 공격 헬리콥터에 장착되는 로켓포드가 이용되었는데요. 구소련에서 퍼져나간 이 헬기에 장착된 로켓포드는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에 흩어지면서 이런 방식으로 재활용되었습니다. 요즘엔 토요타보다 현대 차량을 더 많이 찾는다고 하는데요. 워낙 많은 우리나라 화물 차량들이 과적하는 경우가 많아 차 자체가 무거운 물건을 싣기에 최적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국산 차량들은 강원도 산지도 다녀야 하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물류를 잘 실어 나르기 위해 개발되었으니 잔고장이 없고 짐을 우직하게 싣고 다니기엔 다른 나라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나라가 이런 분쟁 지역에 갖다 파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저기 왜 포터랑 마이티, 봉고가 굴러다니는 걸까요? 판로는 간단했습니다. 러시아나 중동 지역의 중고 차량 딜러들이 부산과 인천에 있는 수많은 중고 트럭을 사간 뒤 중동으로 가져가게 되는데요. 이후 해당 차량들은 현지에서 중고로 계속 되팔림되면서 저런 무장단체로 흘러들어가는 것이죠. 그럼 이런 형식의 테크니컬은 저런 중동 친구들만 사용하는 무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부터 우크라이나, 미군까지 정말 다양한 정규군에서도 테크니컬을 사용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파병을 수행할 때 딱히 최전방도 아니라 위협도 적고 장갑차를 갖고 가기에 거리가 멀어서 마이티를 군용으로 굴리기도 했는데요. 이라크 파병 당시 마이티의 철판을 덧대 방탄 효과를 챙기고 차량 상부에 기관총을 거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해 픽업 트럭이나 SUV가 군에 징발된다면 수많은 민수용 차량들이 상황에 맞는 형태로 개조될 것입니다. 가볍게 생각하면 수송용 차량으로 사용되겠지만 상부에 건터렛을 장착할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갑작스러운 대규모 전쟁에 대비해 수많은 테크니컬을 사용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이라 그럴까요? 우리나라 위에 지내고 있는 북한도 독특한 테크니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엔 로농 적위군이라 불리는 민방위 조직이 있는데요. 평소에 농사나 노동을 수행하면서 훈련을 살짝 수행하는 친구들입니다. 전시가 되면 평소에 농사짓던 트랙터를 갖고 와서 방사포나 미사일을 끌고 다니는 황당한 친구들입니다. 심지어 트랙터에 이글라 미사일을 함께 운용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는 이렇게까지 발악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선포했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런 농기계까지 군사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덤벼드니 여간 당황스러운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트랙터를 이용하는 것은 소련의 영향을 받은 탓일까요? 사실 소련은 NI 전차라고 불리는 마게조 트랙터를 운용한 적이 있는데요. 독일이 급진적으로 소련을 공격하자 소련은 허겁지겁 여러 무기들을 만들어 전선에 투입했어야 했는데요. 이때 드넓은 소련의 영토를 경작하던 트랙터들이 군에 불려갔습니다. 워낙 힘이 강했던 덕에 여러 철판을 두르고 포탑을 얹을 수도 있었는데요. 그렇게 되는 대로 철판을 덧대고 포탑을 우겨넣은 경전차가 바로 NI 전차였습니다. NI 전차는 국가 단위에서 잘 만들어둔 테크니컬이라고 볼 수도 있죠. 소련에서 분리되어 나온 우크라이나에서도 테크니컬의 이용 사례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도 전쟁에서 많은 군용 차량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내에 존재하는 수많은 민수용 차량을 군용으로 쓰입니다. 중동에서 흔히 사용하는 것처럼 기관총을 올리기도 하고 대공포를 올려 사용하기도 했죠. 사실 처음부터 우크라이나에 많은 민수용 트럭이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방법을 모색하다 보니 인도적 차원에서 트럭을 지원할 수 있었는데요. 만약 트럭을 잘만 활용하면 충분히 테크니컬 형태로 활용해 군사 목적으로 사용이 될 것 같으니 우크라이나에게 수많은 픽업 트럭을 지원해주죠. 그래서 지금 당장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테크니컬을 사용 중인 곳 중 하나로 우크라이나가 급부상하게 됐습니다. 군사력 하면 절대 빠지지 않는 미국도 테크니컬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토요타의 대표적인 픽업 트럭 하이럭스를 기반으로 테크니컬을 제작했습니다. 도대체 험비도 있고 장갑 차량도 헬기도 수두룩한 양반들이 뭐가 모자라서 이런 트럭을 쓸까요? 미군 기지가 없어 보급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민수용 차량을 군용으로 개조하는 것이 기갑 차량을 멀리서 갖고 오는 것보다 나은 대안이 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기동력이 매우 중요한 특수전에서 사용된다면 느린 기갑 차량보단 날쌘 민수용 차량이 훨씬 낫죠. 덤으로 군용 차량보다 좋은 승차감도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설명했던 것과는 조금 결이 다른 테크니컬이 있는데요. 바로 멕시코의 범죄 조직이 보유한 테크니컬입니다. 많은 약을 팔아치워 중동 친구들보다 상당히 자금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차량을 개조하는 걸 넘어 새로운 차량을 탄생시키는 수준까지 가버렸는데요. 각종 장갑 차량을 제작해 멕시코의 군경이 사용하는 소화기 대부분을 막아내는 스펙을 자랑하기까지 합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수준까지 테크니컬이 활용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변형될 수 있는 테크니컬들을 살펴보니 그 범용성과 가성비를 잘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